안녕하세요. 범범의 해안의 대표 변호사 신동호, 그리고 범범의 해안의 이용환 사무장님. 현재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이부진 호텔신뢰 사장의 이혼 사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났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났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된 결론은요. 일단 이부진과 이무재가 이혼하라.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부진이 이무재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고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네. 그 아들에 대한 이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이부진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이무재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월 2회 면접이나 이런 방학 기간을 또 포함해서 약간 그 추가를 해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 났죠. 근데 이 소송이 시작이 된 게 2014년이죠. 예, 무려 5년이나 끌었었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일단 그 첫 번째로 이제 관할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부진 사장 쪽에서는 그 이무재 씨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성남 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원지방법원 그 성남지원에 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이혼 그 조정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조정 신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1심이 끝나고 나서 그 이무재 씨 쪽에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관할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항소심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가면서 이제 그 가정법원으로 결국 이송이 됐어요. 네, 2심에서 1심에 관할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가정법원을 이송을 한 거죠. 네. 물론 뭐 그 사이에 그 또 이무재 씨 쪽에서 2016년 6월쯤에 네. 그 가정법원에 또 별도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을 상대로 성남에 소제기를 했는데 또 2016년 초반에 이혼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 이무재 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거든요. 이혼을 기각해달라고 네, 한 것이고, 근데 네. 이혼 판결이 났고, 근데 그분이 관할이 잘못되었다라고 2심 가서 주장을 하니까 1심 판결이 결론적으로 무효가 돼버린 거죠. 취소가 된 거죠. 예, 무효로 취소가 돼버린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2016년도에 또 이무재 씨는 이번에는 본인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 2월에 가정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네. 예, 일단은 그 가정법원에서의 1심 판결과 2심,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뭐 이혼하라는 판결이야 그 변함이 없었던 거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 재산 분할과 그 양육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그 1심에서는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네. 1심에서는 이제 86억 원. 그리고 그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제 이부진으로 지정이 된 거는 뭐 1심, 2심이 동일한데, 네. 다만 이제 면접교섭은 그 1심에서는 월 1회만 인정을 했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월 2회 정도 인정하는 게 뭐 대부분의 판결이긴 한데, 네. 이 사건에서는 그 약간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월 1회만 이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2심에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변동이 생겼었기 때문에 네. 그 재산 분할이 이제 86억에서 141억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1심에서는 기여도가 이제 15%로 인정을 했었는데, 네. 2심에서는 약간 높여서 이제 20%로 인정을 했었죠. 네. 20%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약간 증액이 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141억으로 증가를 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2회, 그리고 이제 그 명절 연휴나 방학까지 포함해서 이제 면접교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간 그 상향 조정을 해줬죠. 네. 그러면 이 그
항소심에서 이무재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관할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무재 씨는 성남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부진 씨 쪽에서는 성남 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그게 일반 민사사건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 민사사건은 피고의 주소지에 소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에 소재기를 한 것인데,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 두 부부가 한 곳에 살고 있다가, 이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혼인 생활을 했던 곳에, 소재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같이 살고 있다가, 한쪽이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여전히 한쪽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 소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또 약간 또 색다른 부분이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물론 관할 문제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완강하게 버티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2016년 6월 말쯤에 서울가정법원에 오히려 본인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2010년 말에 그 이혼을 청구를 할 때 재산 분할을 무려 1조가 넘게 청구를 했습니다. 1조가. 그런데 이제 2016년 7월 달부터 그러니까 법원에 내는 인지가 그 이혼 사건의 경우에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재산 분할을 얼마를 청구하든 몇만 원만 내면 됐거든요. 법원에 내는 인지때가. 그렇죠. 그런데 2010년 7월부터 그 청구 액수에 대비해서 그 인지가 붙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한 1조 정도를 청구한다 그러면 인지대가 20억이 넘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2010년 7월 달부터 이제 그런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한을 넘겨버리면 큰 금액을 청구할 때 부담해야 되는 인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에 고심 끝에 이혼 청구를 그러니까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 애초에 이제 이혼은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고, 네, 가정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이혼 판결이 날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7년 네. 동안이나 별거를 그 당시에도 했었기 때문에. 좀 실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지금 이무재 씨는 그 재산분할로 1조가 넘는 금액을 청구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판결은 141억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 이무재 씨 입장에서 충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뭐 많은 금액인가요,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네, 많은 금액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보통 언론 기사에서는 뭐 기대보다 되게 적은 금액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재산분할 금액이 산정되를 보려면 특유 재산이 뭔지 그 다음에 부부 공동 재산이 뭔지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혼인 전 이미 소유를 했거나 네. 아니면 이제 혼인 이후라고 하더라도 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 이외에는 뭐 대부분 이제 그 특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2조 가까운 1조 몇천억 정도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 심리가 되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에 그런 증여받은 재산을 빼고 1심에서는 한 570억 정도를 그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그 중에 이무재 씨의 기여도를 15% 인정을 해서 한 86억 정도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제 그 1심과 2심이 이렇게 몇 년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 재산의 가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70억이었던 재산이 한 700억 원 정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심에 15%였는데 2심에서 20% 정도의 기여도로 인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141억 원을
이제 지산분할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낸 거죠. 네. 뭐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서 보면 네. 뭐 이 사건처럼 한 10여 년 이상 혼인 기간이 지속이 됐다라고 할 때 네. 보통은 이제 한 5대5 정도로 많이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20%만 인정을 했을까요? 그 특유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인 전에 형성됐거나 그다음에 혼인 중에 이제 뭐 일방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특유 재산인데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그 재산에도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부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의 명의로 있던 간에 혼인 기간에 대해서 기여분을 상당 부분 인정해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 형성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재벌가에서 형성이 돼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거여서 일반인들의 부부 생활과는 좀 다르게 보는 것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재벌가의 재산들이 실제로 증식과 형성이 된 거여서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물론 이제 부부 같이 맞벌이가 하는 경우들도 꽤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생각해 주기 위해서 이제 혼인 기간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에게도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해 주게 되면서 이제 가정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그 여성의 인권이나 또는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점점 올려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오히려 이제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그 원래 갖고 있던 재산 그리고 재벌가의 재산들이 재산 증식에 상당 부분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아서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15%, 2심에서는 이제 20%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여도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 재산의 액수도 이제 보고 또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500억, 뭐 700억 이런 재산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재산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20%만 하더라도 140억이라고 하는 걸 일반인들이 뭐 일생 동안 뭐 갖지 못하는 그런 재산이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래도 상당 부분 재산 분할 액수가 인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건과 모든 사건을 재산 분할해서 일반 사건과 이제 일반의 경향과 똑같이 볼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든 네.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좀 일반화를 해주길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뭐 몇 프로 나오느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칼같이 딱딱 끊어지는 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그런 걸 이제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뭐 그렇게 50대 50으로 보기도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말하자면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뭐 20% 나온 부분이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판결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합리적인 액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사건에서 특히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제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을 때 이제 재산분할 다툼을 하게 되면 주식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주식 평가를 해서 이제 주식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부의 일방이 이제 그 회사를 일구는데 사실은 대부분 노력을 쏟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 사건에서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기여도 판단보다 좀 특수하게 이제 다르게 이제 좀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전체적인 재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2조 가까이 되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만 인정이 돼도 6천억이다 뭐 라든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적다는 부분에서 적은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언론의 보도가 이제 조금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세간에 화제가 됐던 그 삼성가의 이혼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뭐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